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52강 한자검정 5급입니다. 자, 소우 붉은 글자죠. 부수자죠. 니우로 발음됐습니다. 상형자. 갑골문의 자형은 가운데 한 획은 소의 얼굴을 표시했고 윗면의 양쪽에 오른 것은 소뿔을 표시했으며 이건 얼굴, 요 뿔이고 아래 양쪽은 소 귀를 표시했다. 소를 정면으로 본 거죠. 정면, 얼굴, 귀, 뿔. 그렇죠? 예. 소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다. 소의 소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반으로 이렇게 딱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반반자가 되죠. 반반. 그렇죠? 예. 그것도 소의 머리를 반 자른 데서 나온 글자입니다. 자, 소우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예, 소젓 우유죠. 우유. 그 다음에 고기로 먹을 땐 육우. 우리나라 소를 한우로 하죠. 그 다음 사자성어로는 우의 독경, 소기의 경일기. 소기에다가 경전 읽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우일모, 소 9마리에 한 마리 털 하나 아주 미약한 거를 얘기할 때 구우일모 이렇게 쓰이죠. 자, 소우는 부수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버두, 요 그렇죠. 버두 뭐니까 붕으로 가죠. 펑요죠. 펑요 중국어로. 갑골문의 자형은 같은 방향의 손 모양으로, 또 오가 손 모양이 두 개죠. 손으로 도와줌을 표시하는 데서 친구의 뜻이 됐다. 줄의 주석에서는 스승이 같은 것을 붕이라고, 뜻이 같음을 우라고 한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논에 보면 유붕이 자원방리면 불행낙화,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오면 즐겁지 않은 갈 때 이 붕은 같은 공부를 하는 동료들이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는 붕이게 되는 거고, 이 우는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를 우라 하죠. 버두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교우한다, 사귄다, 우정, 그 다음에 나이를 잊고 사귄다, 망년지우, 그 다음에 중마를 타고 놀던 옛벗, 중마고우 이런 뜻이 있죠. 자, 소우는 소의 머리 정면을 본뜬 상형자다. 버두는 두 손으로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본뜬 회의자다. 예. 다음 볼까요? 구름운, 이은이죠. 비우부수. 설문의 고문자 모양은 회전하는 형상을 본뜬 이를 운. 원래 이게 구름운자였죠. 의 상형자인데 이후 비를 뜻하는 비우가 추가된 회의자로 구름의 뜻을 갖게 됐다. 원래 이 이를 운자가 구름 모양인데 구름 모양을 본뜬 상형자인데 이게 이르다 말하다의 뜻을 자꾸 쓰이게 되자 다시 비우를 넣어서 구름운자가 된 회의자가 된 거죠. 상형자에서 회의자로 변화된 글자가 구름운자죠. 구름운으로 구성된 글자가 뭐 있습니까? 풍운, 바람과 구름, 그죠? 청운, 푸른 구름인데 푸른 꿈을 꾼다도 젊은이의 꿈을 가지고 청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운우지정. 그때 구름 운자를 쓰죠. 다음 수커둥, 숑 되죠. 세추부수 형성자다. 새와 관련 있는 세추와 음을 나타내는 팔뚝괭으로 구성된 형성자다. 앞에가 팔뚝괭이, 팔을 이렇게 굽히는 모습이죠. 본뜻은 수컷새에서 수컷이란 의미가 되었다. 수컷웅 반대는 암컷자가 되죠. 그래서 자웅을 기른다 할 때 쓰이죠. 수컷웅으로 구성된 단어 뭐 있어요? 영웅, 웅변. 그 다음에 절에 대웅전 할 때 이 수컷웅자를 쓰죠. 구름운은 비우와 이를 운으로 구성된 회의자다. 이를 운은 구름에서 비우가 들어갔으니까 형성자가 아니고 회의자다. 그 다음 수커둥은 세추와 팔뚝갱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팔뚝 힘이 있다. 그래서 수컷이다. 수컷웅. 다음 볼까요? 언덕원. 유행. 소전의 자형은 산 언덕이나 돌굴의 형상인 기슭음. 산 언덕이죠. 샘물이 언덕으로 솟아나는 샘천자. 요 밑에가 샘천자죠. 으로 구성된 회자다. 언덕 밑에 샘이죠. 본뜻은 물의 근원인 근원원자인데 이 글자가 자꾸 나오자 근원인데 이 물수가 들어간 근원원자가 나오자 이게 언덕이란 뜻으로 가차되었다. 그래서 한자에서는 뭡니까? 음이 같으면 뜻이 통한다. 그래서 이 언덕원자는 언덕원으로도 쓰이고 근원원으로도 쓰입니다. 또 이거는 근원원으로도 쓰이고, 그렇죠? 언덕원. 언덕으로는 구성된 단어가 뭐 있어요? 원리, 원문, 그다음에 뭡니까? 강원도 할 때 언덕 원자를 쓰죠. 다음 원할원, 발할원, 소원이다 할 때 있죠. 왜 발하느냐? 머리 혈부수잖아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언덕원은 언덕이 밖에 언덕이 있잖아요. 자, 머리 혈과 음을 나타내며 바위 아래 샘의 모양을 표시한 언덕원으로 구성되어 바라다 소망의 뜻이 되었다. 그죠? 원에서 음을 빌린 형사죠. 뭐를 바란다? 머리로 바란다. 그래서 소망이다. 해서 바랄 원자가 되는 거죠. 바랄 원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소원. 그 다음에 아주 바란다. 원망. 바랄원, 바랄망. 그죠? 그 다음에 원서. 내가 그쪽에 글을 지원하는 거죠. 편지로 글을 써서 지원하는 거지 원서죠. 언덕원은 기슭음과 샘천으로 구성된 회자다. 언덕 밑에 샘에서 나왔다. 발할원은 원할원, 발할원은 머리혈과 언덕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다음 볼까요? 어뜸원. 어뜸원은 걷는 사람인 부수입니다. 갑골문의 자형은 사람의 모양이다. 윗면은 가로로 그은 획은, 윗면의 가로로 그은 획은 머리 부위를 표시했고, 가장 위의 짧은 가로 획은 나중에 다시 추가된 글자다. 이거죠. 본뜻은 머리에서 어뜸의 뜻을 갖게 되었다. 이하 속고에서는 어뜸원은 처음 시와 같은 뜻이다. 그래서 이름을 할 때 무슨 원으로 이름되는 것은 다 장남을 뜻하죠. 그래서 사람 이름에 이 글자가 들어가면 장남임을 알 수 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어뜸원은 두이와 걷는 사람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어지리는 사람인과 두이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어뜸원자는 하늘에 있어서 어뜸할 때 원형 인정할 때 원자가 되는 거고, 사람에 의해서는 뭔가 공자의 사상 인이 되는 거죠. 인. 어지린 자와 어뜸원이 하늘과 사람의 차이로 통하는 글자다. 어뜸원으로 구성된 단어 뭐 있을까요? 제일 반가운 장원, 장원 급제할 때 장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원형이정, 추나 추동, 주역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할 때 원은 봄에 해당되죠. 어뜸원. 요 처음 시에 해당된다는 거죠. 다음 집원. 언덕부 부서죠. 여기 언덕부죠. 오른쪽에 있으면 고룹, 왼쪽에 있으면 언덕부죠. 언덕부와 음을 나타내는 완전할 완으로 구성된 현수자이다. 완전할 완에서 음을 빌려서 원이 됐죠. 언덕의 상형인 언덕부는 흙이나 건축과 관계가 있다. 그렇죠? 언덕이죠. 본뜻은 정원, 담장으로 에워싼 집 안에서 집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담장을 에워싸진 집이 바로 집원자가 되었다. 집원자로 구성된 자가 뭐 있어요? 법원, 병원, 학원 할 때 다 집원자를 쓰죠. 어뜸원은 머리가 큰 사람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다. 집원은 언덕부와 완전한 완에서 을 빌린 형수자다. 언덕부니까 뭡니까? 담으로 에워싸진 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벌써 다 끝났네요. 뭡니까? 소의
뿔, 얼굴, 양쪽에 귀 모양을 본뜬 상형자 소우죠. 예. 그 다음 두 손의 모양을 본뜬 자, 두 손으로 도와준다 해서 버두자가 됐죠. 그 다음 밑에 이게 원래 구름운자였는데 이게 이르다는 뜻이 되자 다시 비우자를 넣은 구름운자가 된 회의자가 됐죠. 그 다음에 세추와 팔뚝괭에서 음을 빌린 현성자 숫컷웅자죠. 예. 그 다음 기석음과 샘천으로 구성되어서 원래 물의 근원인데 앞에 물수자가 들어가자 이게 언덕원이 됐자요. 예. 그 다음 머리혈과 언덕원에서 음을 빌린 현성자 발할원, 원할 원자가 됐죠. 예. 그 다음에 사람 위에 머리가 큰 모습을 본뜬 상형자 어뜸원이죠. 예. 그 다음에 언덕부와 완전을 완해서 음을 빌린 현수자 언덕부는 담장 모양이다. 담장이 에워싸진 완벽한 집이다 해서 집원자가 됐죠. 따라 읽어보세요. 소우, 벗우, 구름운, 수컷웅, 언덕원, 발할원, 어뜸원, 집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소우, 벗우, 구름운, 수컷웅, 언덕원, 발할원, 어뜸원, 집원. 그렇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